노동 판례 백선 53. 사내 하도급 근로자와 도급인의 근로관계 성립. 묵시적 근로관계. 대법원 2008년 7월 10일. 선고 2005-75088 판결. 종업원 지위 확인.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입니다. 1. 사실관계. 원고 X들은 형식적으로는 A기업 소속 근로자들이었다. A기업은 1978년 설립 때부터 약 25년간 피고회사 Y의 전속 사내 하도급 업체로서 선박 엔진 열교환기, C밸브, 세이프티 밸브의 검사 및 수리 업무를 해왔다. 이 A기업이 2003년에 피고회사 Y의 주도로 폐업되자 원고 X들은 Y회사를 피고로 하여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A기업과 Y사의 관계를 합법적인 도급관계로 보고 X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결의 내용. 원고용주, 즉 A기업에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고용인은 사실상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피고용인과 제3자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Y회사는 A기업이 모집해온 근로자에 대해 기능시험을 실시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그 합격자에게만 수당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A기업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거나 승진 대상자를 통보하는 등 근로자들의 채용, 승진, 징계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A기업 근로자들의 출근, 조퇴, 휴가, 연장근무, 근로시간, 근무 태도 등을 점검하고 작업량과 작업 방법, 작업 순서를 결정하여 원고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지시를 하였으며 A기업의 수급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였다. Y회사는 A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A기업의 수급 업무 외 업무나 교육에 종사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수도 산정하여 지급액을 결정했고 원고들에게 상여금, 퇴직금 등의 수당을 직접 지급하였다. 한편 A기업의 작업 단가는 Y회사 노조와 Y회사의 임금 협약 결과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원고들의 퇴직금, 사회보험료도 Y사가 기성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A기업은 관련 사무를 Y사가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독자적인 장비도 보유하지 않았고 소속 근로자의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 A기업은 형식적으로는 Y회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 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 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Y회사의 일개 사업부서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고 오히려 Y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회사 Y 사이에는 직접 Y회사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해설. 1. 사내 하도급 분쟁과 판례 법리. 사내 하도급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접 고용 현상을 주도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 분쟁의 중심이기도 하다. 사내 하도급 분쟁의 핵심적인 쟁점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와 도급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는가? 이다. 1998년 파견법 제정 이후 하도급 근로자가 도급 회사를 상대로 근로계약 관계를 주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자신의 진짜 사용자가 도급 회사라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도급 회사와 하도급 업체 및 자신 사이의 관계가 실제로는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이어서 직접 고용간주 조항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현대미포조선 판결, 2008년의 예스코 판결, 2010년의 현대중공업 판결고 현대자동차 판결 등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 판결들이 사내 하도급 판례 법리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였다. 이 대상 판결에 의의 1. 사내 하도급 관계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법리의 적용. 이 판결은 파견법 제정 이전부터 유지되어 온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법리를 사내 하도급 관계에 적용하였다. 즉,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의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의 피고용인과 제3자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법리는 이미 1999년의 대법원 판결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형식상 사업주인 수급인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흔히 이 법리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라고 하는데 대상 판결은 이 법리를 최초로 대규모 공장의 사내 하도급 관계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의 요건.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사이에 곧바로 근로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인 수급인에게 사업주로서의 실체, 즉 독립성이 없어야 하고 또한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사이에 지휘명령 관계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관계인 임금지급과 근로제공도 있어야 한다. 이전에 묵시적 근로관계를 인정했던 2002년과 2003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수급인 회사의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을 때 이 법리를 적용한 것과 비교해보면 이 대상 판결도 역시 수급인의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중요하게 보았지만 사실관계 인정의 측면에서 볼 때 사업주로서의 실체성보다는 근로관계, 즉 지휘명령관계와 기본적 관계의 존재에 상대적으로 보다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급관계에서 제대로 도급관계가 인정받으려면 첫째로는 도급업체의 사업상 실체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도급업체가 인사-노무상의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데 과거 판결들은 첫 번째 문제인 사업상 실체에 집중했다면 이 판결에서는 두 번째 문제인 인사-노무상의 독립성에 무게를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 비판과 과제. 이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있는데 가장 크게 비판하는 점은 엄격한 요건 심사 측면이다. 즉, 판례 법리가 취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 심사로 인해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하여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도급인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엄격한 요건 심사의 핵심인 고용사업주의 실체, 즉 독립성 여부 판단인데 법원이 생각하는 고용사업주의 독립성이란 온전한 독립성이 아니라 약간의 독립성이어서 비록 하도급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종속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고용사업주에게 약간의 독립성만 있으면 근로계약관계는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판례의 태도는 아마도 일반 계약 이론에 비추어 이 법리가 가지는 엄청난 효과 때문일 것이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를 적용하여 직접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삼면관계인 사내 하도급 관계를 부정하여 하도급 업체를 없는 것 보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와 도급 회사 사이의 이면 관계로서 직접 근로계약관계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강력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예외적 상황이 사실관계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상황이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며
현재의 판례 법리가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있다. 향후 중요한 연구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사내 하도급 문제는 그 자체로도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많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파견 근로자 문제까지 겹쳐 있다 보니 사실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문제를 파고들지는 않으시고 약간 비껴가신 느낌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세가 좀 있으신 교수님이신지라 굳이 논쟁을 하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분량의 한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사내 하도급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거 만연해왔던 외형은 사내 하도급인데 실질은 직접 고용처럼 부리는 관행에 대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는 일정 정도 제한을 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내 하도급으로 인정받는 요건도 점차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내 하도급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면 모를까 이런 삼면의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현실에서 그것이 일정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교수님의 말씀처럼 사내 하도급이 부정되는 예외적 상황에 대한 기준을 점점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